오늘은 십승지 이야기 네 번째 공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더합니다. 정감록에 유마 양수지간에 십승지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유마란 유구천과 마곡천을 말하며 양수지간이란 두 천 사이를 말합니다. 유구 마곡은 둘레가 200리 정도 되며 북쪽에는 백두대간의 금북정맥이, 남쪽에는 금강이 막아주는 천혜의 요지입니다. 유구마곡 양지간이란 충남 공주시 유급 사곡면 일대를 말합니다. 지도에서 오른쪽 그림에 동그라미 친 곳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승지, 공주, 유마. 이중환도 택리지에서 유구마곡 지역의 땅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골마다 물이 많으며 논이 기름지고 목화, 기장, 조를 가꾸기 알맞아서 사대바 평민이 여기 한번 살면 흉년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넉넉한 살림을 보존해 떠돌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근심이 적으니 대개 낙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마는 태화산을 진산으로 하는 곳으로 충청남 도청에 있는 내포 신도시 등 12개의 군이 모두 태화산을 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구 유래를 보면 부산초등학교 뒷산이 비둘기산, 그래서 비둘기 고등학교, 부산초등학교로 했고 그 뒤에 비둘기 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창촌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유래로 유구 이름이 된 것입니다. 창촌인 창말에는 수많은 인물과 거부가 났는데 운보 김미창 화백, 일제시대 오지영 거부, 그 다음에 지금도 신영철 대법관 등 숱한 인물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작고하신 이희성 풍수지리가에 따르면 유구 마곡구 십승지 마을은 유구 동해리, 사곡면 유남리, 생골 생양동, 신풍면 화룡리, 무람마을 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공주 십승지의 핵인 동해리는 주민들 화합도 유별나서 주민들 공동으로 운영하는 오바마 펜션도 있으니 가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면 봉수산 아래에 태화산 아래 광덕산 그 사이에 있고 그 중에서도 동해리가 핵심 지역입니다. 좀 더 내려가면 마곡사도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리 전체를 비롯한 유구 마곡 그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유마의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외암민속마을, 두 번째 유급 동해리, 세 번째 마곡사, 네 번째 공주시 세계유산 이렇게 둘러보고 추사 김정희 고택은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암민속마을을 가보면 설화산 기슭에 있는 외암민속마을은 500년 전에 강씨와 목씨 등이 정착해서 마을을 이뤘다고 합니다. 조선 명종 때 장사랑을 지낸 이정이 이주하면서 외암이씨 대대로 살기 시작하였고 그 후손들이 인물을 많이 배출하면서 양반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이정의 6대손인 이간이 호를 외암이라 이렇게 지으면서 외암마을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마을에는 영암댁, 참판댁, 송화댁 등 양반주택과 50여 가구의 초가 등 크고 작은 옛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돌담으로 연결되어 있고 주변에 울창한 숲이 있어서 더욱 고풍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계절에 가나 좋으니까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산을 설화산 너머로 가면 설화산 뒤편에 유명한 집이 하나 있죠. 이거는 외암민속마을을 동네 앞에서 찍어본 것입니다. 저 뒤에 있는 산이 설화산입니다. 설화산을 먼저 앞을 배경으로 한 외암민속마을과 설화산 뒤편에 또 다른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맹사성 맹시행단입니다. 세종 때 청백리였던 맹사성 고택은 설화산을 서쪽으로 등지고 배방산을 앞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수백 년간 무사히 잘 보존된 우리나라 살림집 가운데 가장 오래된 옛 모습을 간직한 집입니다. 1330년 고려말 충신이었던 최영 장군이 부친이 지어서 최영 장군이 살던 집으로 최영 장군의 손녀 사이가 된 맹사성에게 그 집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사적 109호로 지정된 맹시행단은 말 그대로 맹씨가 사는 은행나무 단이 있는 집으로 맹고불고택, 부계정, 쌍행승을 망라해서 맹시행단이라 합니다. 맹사상은 이 은행나무 두 그루를 손수 심고 학문에 정진하여 후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전시관에는 맹정승이 쓰던 옥퉁소, 목표, 표주박,
포도연 등이 있고 부인이 사용하던 옥잠도 있으니까 반드시 전시관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뒤쪽에는 쫙 낮은 언덕이 집에 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더 뒤쪽으로 가면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 정자가 바로 구궤정입니다. 구궤정이란 조선시대 고불 맹사성 방촌 황희, 독수와 임진 등 3명의 정승이 이곳에서 정각을 세워놓고 시를 짓고 망중환을 즐기고 때로는 국정을 논하기도 하며 백성들과 대화를 하면서 민정을 살피기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정자입니다. 그래서 세 정승이 한 사람의 세 그릇씩 모두 9그릇을 심어서 구궤정이다 이렇게 명명했고, 세 정승이 국가 대사를 논했다고 해서 삼상당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502년 전 인적이 드문 설화산을 배경으로 한 북동쪽에 막아주는 배방산과 금곡천이 옥대수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집과 정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가 뜻깊고 지금도 남아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600년 세월이 지나면서 9그루 중 대부분은 죽고 두세 그루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십승지 핵심 지역인 유급 동해리로 가보겠습니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앞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유급 동해리에 한국 천하명당 유구 이렇게 십승지 표지판이 돌로 세워져 있습니다. 유급 동해리의 지명의 유래를 보면 무학대사가 이 마을에 와서 좌우를 살펴보니 남쪽은 오룡쟁주형, 북쪽은 궤동형, 동쪽에는 복호형, 서쪽은 선인격고형의 명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물이 많지 않으므로 용이 살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니 물을 가져와야 한다 해서 그 물을 동해에서 끌어온다는 의미로 마을 이름을 도하동에서 동해리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도 여기 가보면 주민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특이한 펜션이 있는데 펜션 이름이 오바마 펜션입니다. 동해리에 오룡쟁주형을 바라보고 맞은편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펜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기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네 자치로 공동 운영하는 펜션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내려오면 그 계곡 아래쪽에 마곡사가 있습니다. 마곡사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주산에 큰 전각 2개가 직선상으로 세워 있고 앞에 충남 공주시 사경면 원암위에 위치한 마곡사는 640년 백제 무왕 때 신라 고승 자장률사가 창간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고려 명종 때인 1172년 고조국사가 중수하고 거밀대사가 재건했으며 토선국사가 다시 중수하고 각순대사가 보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수 유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마곡이라는 어원은 마시라는 큰 도적대에 산채가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마곡이라고 했고 그 이름을 따서 마곡사라고 했습니다. 안동 화해마을, 경북 성주 지역처럼 산과 물이 태극 모양으로 돌아간다 해서 산태극 수태극의 명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역사를 보면 단종을 몰아낸 세조를 혐오한 매월당 김시습이 여기에 은거에서 살았고 세조가 찾아와도 도피했습니다. 그러자 세조는 여기에 자기가 타고 온 가마와 영산전에 현판 글씨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유명한 군왕대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일제시대에 백범 김구 선생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격분하여 일본 장교를 죽이고 이곳 마곡사에서 내려와서 은신했습니다. 약 3년간 숨어 지내던 김구는 이후에 조국 광복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왕대를 한번 살펴보면 마곡사 오른쪽 언덕에 올라가면 백호방에 군왕대가 있습니다. 군왕대는 조선 세조가 마곡사에 행차해서 만세 불망지지라며 가히 군왕이 날 자리다 극찬했고 풍수지리갈도 천하의 대리라 감탄해 최고의 혈자리로 손꼽히는 것으로 입신양명을 위한 기도 참배객들의 발걸이 연징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그곳에는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표지판에 이곳은 군왕대이므로 암장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곡사 대웅전 뒤쪽에는
군왕지지터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자 몇몇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암장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암장을 한 후에 천둥번개가 치고 옥수 같은 비가 내렸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마곡사에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스님이 소문은 맞지만 군왕지지라고 하는 명당 위치가 대웅전 뒤쪽이 아니라 영산전 뒷산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디가 명당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보다는 실제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 마곡사 바로 옆에 산 골짜기에 은저감이라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숨어서 살았던 스님 생활을 했던 은저감입니다. 이것도 고즈넉하게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유구 시내로 내려가겠습니다. 물을 따라서 유구 시내로 내려오면 유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유구 동해리, 사곡면, 운암리, 신풍명, 화흥리, 문화마을 중에서 다른 십승지처럼 이것도 난리가 났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800년대 이후에 전국 유생들이 이곳으로 많이 몰려 자선을 보존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때 이북 주민들이 많이 노를 쌓았고 풍기인견처럼 이곳에는 유구에는 이북 사람들이 내와 직물공장을 지어서 지금도 유구 섬유 전시관 박물관들이 있어서 그 역사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지역인 동해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동해리 전체 국세를 보면 여기에 핵심 여러 가지 무학대사가 5개 명당이 있다, 4개 명당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오룡쟁주형을 장익호 선사의 유산록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록에 하면 원양에서 남쪽으로 20리, 신창에서 동쪽으로 20리, 공주에서 북쪽으로 60리 거리에 위치한 동해리, 동해곡 공주 유구 동해리 골짜기에 오룡곡이 있으니 그곳에 오룡쟁주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혈의 깊이는 6척이며 등사와 마상기인 등 귀사가 있고 이럴 같은 한문의 산이 물을 빠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어서 간병손신 태정 텐데 잘못 썼 높이 솟았고 사방팔 육방으로 솟았다는 뜻이죠. 약축이란 귀사는 동방묘리에 있다고 나시라는 선사가 유언을 남겼고 이혈은 대지이니 전함이 불가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오룡쟁주형 등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으며 많은 산소를 쓰고 있습니다. 적선한 후손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혈을 제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찾아보고 후손도 만나보았습니다. 참으로 국이 크고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이제 더 내려와서 운보 김기창 선생님의 생가를 한번 들러보았습니다. 아쉽게도 보존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허름한 집과 표지판이 낡아서 쓰러질 듯 합니다. 뒤에 산을 보면 이렇게 말이 서 있는 것처럼 금성체와 토성체가 집 뒤로 다정하게 앉아 있습니다. 자, 이제 공주 시내로 내려오겠습니다. 공주 시내 보면 가장 유명한 공산성, 그 다음에 백제시대 묘소가 있습니다. 공주시 세계유산길을 보면 백제에 수였던 공주는 공주산성, 문영왕릉 등 백제의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성당 공산성은 웅진이라는 백제의 수도였던 시대의 왕성입니다. 백제시대는 웅진성으로, 고려시대는 공주산성으로, 조선시대 인조 이후에는 쌍수산성으로 불렸으나 오늘날 공산성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주산성과 가까운 곳에는 문영왕릉을 포함한 7기 고분이 모여있는 송산리 고분이 있고 이로부터 6제 고분은 백제시대 왕과 왕족의 무덤이고 7호분은 백제 25대 문영왕과 왕비의 능입니다. 부분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영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영왕릉은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벽돌을 부어서 만든 행열식 석실고분입니다. 어마어마하고 여러분도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공주 전체의
몇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공주의 십승지 지역을 동영상과 함께 여러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